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정보설비 기준에 정보통신공사 쪽에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과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에 얼마를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공사 금액이 있으면은 이 공사 금액에 얼만큼 이상은 하청을 주면 안 되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사 금액의 50% 이상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제31조 하도급의 제한을 보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의 제한 100분의 50. 다만 예외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예외가 중요하죠. 공사에 사용된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걸 재하도급이라는 거죠. 하자 담보 책임은 5년, 그러니까 터널 통신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은 5년 동안은 잘 유지보수 해야 된다는 거죠. 3년은 위성이라든지 위성통신 설비, 전송 설비, 관로 공사, 전송 설비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5년과 3년으로 해서 잘 구분하시고요. 터널은 5년, 그 위에 위성, 전송, 관로 등은 3년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단독 수급과 공동 수급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단독 수급은 둘 중에 하나가 수급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고 50% 이상에 대해서는 재하도급을 하면 안 된다. 공동 수급은 크게 공동 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이 있고요. 공동 이행 방식은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전체 공동 수급한 금액의 50%를 초과해서 하도급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분담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사가 전송 장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B사가 보안 장비를 하고, C사가 뭐 네트워크 장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수급인별로 각자 하도급 금액의 50%를 추가하면 안 된다. 묶어서 하냐 각각으로 하냐에 따라서 분담 이행이냐 공동 이행으로 나눠진 것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도 정의되어 있는데요. 국가기관과 소프트웨어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 단순 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 하드웨어 설치료 및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설치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제외한다. 신기술 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제1장 총칙에 보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하고,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하도급의 제한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고 예외사항 별도로 있고, 시행령에 보면 공사 제한의 예외, 공사업자 외의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 무선국, 아마추어국, 실험국 및 무선설비 설치공사. 연면적 1,000m 제곱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 유선 방송 설비, 구내 방송 설비 및 CCTV, 폐쇄로 텔레비전이죠. 설치 공사. 3번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 회선이 5회선 이하는 것도 경미하다고 봅니다. 아마추어 1,000m 다 경미한 거를 보고요. 라우터 또는 허브 증설하여 수반하는 5회선 이하. 다음 각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42조 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 그래서 서버, 백업, 주변기기, 전산장비 교체 1,000m 제곱 이하에서 요 위에 위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 위에 위주로. 공사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 기술자 등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서 아까 했었죠. 터널 또는 개착식 5년,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에 대한 공사는 담 아래 3년으로 하는데 케이블 설치 공사, 관로 공사, 철탑, 교환기, 전송 설비, 위성 설비 공사. 그 외에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는 모두 1년으로 한다 해서 크게 5년이 있고 3년이 있고 그 이외에는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 종합 관리 지침, 통신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기간통신 사업자는 주요 통신 회선의 자동 절체 시스템, 집중 운영 보존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준 참조하시고요.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1번 정보통신공사업에서 규정하는 하도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이 제3자에게 체결하는 것.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 하도급, 수급, 하도급, 수급, 하도급 헷갈리는 거죠.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냐 전부냐에 대해서 정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정의가 돼 있죠.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 체결하는 공사고, 수급이란 이거를 이제 받은 사람이죠. 협력업체, 발주자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합니다.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거,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도급은 100분의 50이다. 정보통신공사법 3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3번 수급인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수급인, 그 협력업체, 공사를 받은 자, 발주자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참조하시고요. 4번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의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그래서 공정 또는 구간으로 기본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제30조에 법 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는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금액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법적인 거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장문 정보통신 공사 중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다른 하나는 철탑, 교환기, 위성은 다 3년이죠. 개착식 송신 공사는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착식 땅을 파는 거, 뚫거나 하는 건 5년이 됩니다. 6번 정보통신공사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옳은 것은 터널식 5년이 되는 거죠. 5년, 위성 3년, 관로 3년 맞고 전송설비 3년. 그래서 요 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번 전송설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3년. 위에랑 똑같은 문제죠. 8번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영업소재지, 영업소의 소재지, 경력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 앞서서 했죠.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의 변경사항은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정보통신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기술자의 경력사항은 아니어서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죠. 공부하신 분만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다음 중 정보통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매공사는 경매공사 정의되어 있죠. 5회선 1,000m 제곱미터. 그래서 건축물에 설치한 5회선 이하의 구내 통신 설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경매하지 않고 중요한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